얼마나 거짓말인지 느낄 수 있는 일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2008년에 퇴임하고 한때 그 당시에 이지원 시스템 관련하고 대통령 기록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청와대가 노무현 대통령 기록물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청와대 비서진들 여러 명을 고소하게끔 만드는 사주까지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에게 보낸 편지를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좀 길더라도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기록 사본은 돌려드리겠습니다. 사리를 가지고 다투어 보고 싶었습니다. 법리를 가지고 다투어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열람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협상이라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버티었습니다. 모두 나의 지시로 비롯된 일이니 설사 법적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감당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퇴직한 비서관, 행정관 7, 8명을 고발하겠다고 하는 마당이니 내가 어떻게 더 버티겠습니까? 내 지시를 따랐던 힘없는 사람들이 어떤 고초를 당할지 알 수 없는 마당이니 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모두 내가 지시해서 생겨난 일입니다. 나에게 책임을 묻되 힘없는 실무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은 국가기록원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문화 하나만큼은 전통을 확실히 세우겠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먼저 꺼낸 말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한 끝에 답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한 번도 아니고 만날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거듭 다짐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는 자존심이 좀 상하기도 했으나 진심으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기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저번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보도를 보고 비로소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때도 전직 대통령 문화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속실장을 통해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처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한참을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서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를 미루고 하더니 결국 담당 수석이 설명드릴 것이다 라는 부속실장의 전갈만 받았습니다. 우리 쪽 수석 비서관을 했던 사람이 담당 수석과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해 보았지만 역시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내가 처한 상황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내가 잘 모시겠다. 이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한 만큼 지금의 궁색한 내 처지가 도저히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오해한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오해해도 크게 오해한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가다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은 돌려드리겠습니다. 가지러 오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 기록관장과 상의할 일이나 그 사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국가기록원장은 스스로 아무런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결정을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본 것도 보았다고 말하지 못하고 해놓은 말도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상의 드리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록문을 보고 싶을 때마다 전직 대통령이 천리길을 달려 국가기록원으로 가야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정보화 시대에 맞는 방법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전직 대통령 문화에 맞는 것입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적절한 서비스가 될 때까지 기록 사본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큰일이 나는 것 맞습니까? 지금 대통령 기록관에는 서비스 준비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언제쯤 서비스가 될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내가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나의 국정기록을 내가 보는 것이 왜 그렇게 못마땅한 것입니까? 공작에는 밝으나 정치를 모르는 참모들이 쓴 정치소설은 전혀 근거 없는 공상소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기록에 달려있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우리 경제가 진짜 위기라는 글들은 읽고 계신지요? 참여정부 시절의 경제를 파탄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은 대통령의 참모들이 전직 대통령과 정치 게임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사실 정도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두려운 마음에서 이 싸움에서 물러섭니다. 하나님께서 큰 지혜를 내리시기를 기원합니다. 2008년 7월 16일 대통령 노무현. 그리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논란들 속에
돌아가시는데 대통령 기록관의 현판이 신영복 선생의 글이었대요. 예. 이것도 바꿔버립니다. 그냥 일반적인 폰트로 바꿨더라고요. 노무현이 한 건 다 싫어. 그런 네. 기조였단 말이죠. 실제로 보면 진정성 하나가 없잖아요. 보도로도 나온 얘기예요. 전직 대통령들을 예우하는 문화를 만들겠다. 그래놓고 뒤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보복하고 심지어 이제 박연차 관련해서 정치 보복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전직으로 네가 살아있으면 안 돼. 생명을 죽인다 이런 개념보다 정치적으로 완전히 매장이 돼야만 내가 정치 약간 독재 형태를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부도덕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박연차 등을 동원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을 정말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목소리 내지 못하게. 그냥 나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지저분한 어. 걸로 만들었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정치 보복이라고요. 지금 여기 나오는 그런 것도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내 기록물을 보기 위해서 내가 직접 예. 가야 되느냐. 뭐 이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냐면 정보 접근성을 쉽게 하자 이런 의미예요. 내 기록인데 내가 볼 수 있는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시스템이랄까 이런 게 기술이 좋아졌잖아요. 김대중 예, 노무현 예. 대통령 때 이때는 집에서도 열람할 수 있게끔 해달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인데 결국은 이명박 자체는 약속 하나도 안 지키고 이 글을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연락해도 안 받아 이제. 그러니까. 쌩까버리는 거예요. 예. 정말 모욕감 들겠어. 바로 얼마 전까지 대통령으로 있던 사람인데 관련된 부서나 이명박 자체가 연락을 안 받아요. 예. 나쁜 새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화가 났을지 읽으면서 막 느껴졌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저쪽에서 정치 보복이라고 하니 정치 보복 프레임에 같이 뛰어들면 안 돼요. 범법자 소탕 작전. 이게 이 이야기 핵심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또는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보복한다 이런 논리로 가면 안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명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 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마치 청와대가 정치 보복을 위해 검찰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을 한 것에 대해 이는 우리 정부에 대한 모욕이며 대한민국 대통령을 역임하신 분으로서 말해서는 안 될 사법 질서에 대한 부정이고 정치 금도를 벗어나는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정치 현안에 대해 분노한다는 표현을 쓴 건 취임 이래 처음이라고 박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특히 청와대가 검찰을 이용해 정치 보복에 나섰다는 식의 주장에 대해선 정부에 대한 모욕이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말해서는 안 될 사법 질서에 대한 부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한 어제까지만 해도 청와대 측은 무대응 입장을 유지했지만 하루 만에 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면서 강경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의 발언이 현 정부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을 편가르는 것이라 더는 인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명박 씨의 골목 성명에 준하는 문재인 정부 까기. 거기에 대한 후폭풍이 지금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 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대통령이 이런 표현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네.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대선 때 토론할 때 홍준표가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를 꺼내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문재인 후보가 감정이 치밀어서 한 말이 바로 그거예요. 이보세요. 네. 바로 딱 그 느낌이거든요.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 표현이 갖는 상징성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이러이러한 사안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마인드로 지금까지 대해왔는지에 대한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표현했던 그 마음을 사실 어떻게 상상을 하기 힘들어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친구로서 살아있는 기간의 절반 이상을 같이 그 친구이자 동료로서 일을 함께 했고 또 정치적 동지로서도 같이 이제 일을 했던 사람인데 이 마지막 죽음의 그 모습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지고 수습했던 당사자로서 그리고 검찰 수사가 진행될 때 제일 첫 번째 변호사로서 어떤 과정이었는지 촘촘하게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 이런 분이 느끼는 그 분노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사실 좀 가늠하기는 힘드네요. 근데 박수현 대변인이 나와서 우연히 뉴스를 보다가 갑자기 이게 생방으로 떠가지고
실시간으로 봤었는데 그때 당시 좀 보면서도 당황스러웠어요. 일단 이 입장 발표가 진짜 한 몇 문장 딱 읽고 그냥 딱 들어가시는 거예요. 대변인이, 박수현 대변인이. 그런데 너무 강렬했던 거죠. 그 메시지가. 대통령이 얼마나 분노했는지가 그냥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렇게까지 반응했을까. 평소에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박수현 대변인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가 대변인을 하면서 처음 듣는 말이라고 했죠. 대통령이 분노라고 표현을 했던 것을. 그러니까 뭐 이제 일반인의 언어로 말하면 니들 다 뒤졌었는데 사실은 그것도 아니야. 뭐냐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시스템상. 그렇다고 청와대가 검찰에 이명박 바로 조져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네. 그 분노의 마음을 그냥 표현하고 마는 거예요. 그게 민주정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이제 핵심은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전직 대통령이 갖는 사회적 위치상 일단 어제 방송에서도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잘못한 부분에 대한 명백한 부분에 대한 사과가 먼저예요. 법질서 수호자예요. 대통령은 원래. 네. 전직이라고 다를 건 사실 없어요. 그거 하라고 경호도 해주고 전직 대통령 예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명백히 불법으로 드러난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사과는 없이 이걸 정치보복이다. 심지어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보복에 대한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자기는 또 보복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건가요? 하여튼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지가 이명박이 저질렀던 그 범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나한테 책임을 물어달라고 했으면 이제 앞으로 책임지면 되죠. 이제 감정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 큰 분노에 대해서 표현을 하셨지만 우리가 느끼는 분노도 있단 말이죠. 감정적으로 진짜 이 개새끼 씨발 이런 마음들이 있긴 하지만 어쩜 그래도 그래도 여기 찰지냐? 이 부러워 씨발. 그래도 이제 지가 지 입으로 뱉었잖아요.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면 지가 책임지면 돼요. 완전 딱 그거랑 판박이 같아요. 그러니까 전두환이 골목에서 발표했던 성명이나 박근혜가 태블릿 PC 보도 다음 날 했던 그 성명 보도 기자회견이나 판박이 같아요. 딱 세 글자를 줄이면 그거죠. 좆됐다. 그거죠.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이거를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거야. 정치적으로 몰아간다는 게 좀 무서운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몰아간다는 의미 속에는 초법적인 게 들어있어요. 법과 무슨 상관이 있어 지금. 니들이 정치 보복하는 거지. 그들이 꺼낼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일 수밖에 없고.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어쨌건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어떤 시대가 바뀐 거냐면 청와대라고 해도 검찰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보여준 거예요.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검찰이 완고하게 뭘 안 해. 꼭 해야 되는 수사인데. 그럼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하기도 하죠. 그런 경우 노무현 대통령 때도 한두 번 정도는 있었다고 기억이 하는데 그것은 약간 다른 문제라고 봐요. 명백히 불법인데 검찰이 먼저 정치적으로 고려해서 수사를 안 해버리는 경우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주 예외인 경우고요. 검찰이 수사를 하라 마라 할 수가 없는 부분. 이거를 지금 이명박은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지시해서 자기만을 털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잖아요. 네. 자기가 했던 것처럼. 바로 그거예요. 대통령 기록물 관리하는 곳 있잖아요. 예. 거기에 직원들을 이명박이 참여정부 때 행정관, 비서관 이런 사람들 고소하게끔 청와대에서 직접 푸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식으로 지들이 해왔기 때문에 이지랄 이 꼴이 난 거거든요. 앞으로 벌어질 상황들은 민심으로만 보면 이명박이 일방적인 패배일 수밖에 없는 앞으로 일어날 일은 그렇지만 전직 대통령이 골목 성경처럼 한번 탁 쳐줬으니까 언론들이 설레발 치면서 계속 이게 출렁출렁 할 거예요. 여기저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각종 증언들이 나오고 하면서 당분간 이명박과 국민들과의 대판 큰 싸움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